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 이제 이 조금만 줄여볼까요? 전체가 보이게. 이게 4년째, 이게 4년치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확대해서 자, 우리가 한번 정해봅시다. 위로 가야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위에 탭이 나와야지.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정해볼게요. 자, 경영학과만 봅시다. 경영학과. 자, 우리가 경영학과 갑니다. 그럼 경영 되게 많은데 학교를 먼저 선택할 수도 있잖아. 학교부터 선택해야지. 학교 선택해놨어. 자, 이제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자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학입니다. 그러면 경영학에 우리가 자 이쪽 오른쪽 좀 봐볼까? 여기에 보면 이제 모집 인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대학에서 이제 전형을 학교를 정할 때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작년과 올해 어떻게 모집 인원이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유사한 나의 그 경쟁 대학에서는 애들을 더 뽑으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추합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래서 3년치, 4년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교과 전형이 들어있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종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추천 전형이라 그러면 추천 전형은 달라졌잖아요, 성격이. 그 전에는 학종이었고 22년도에는 교과 전형이다. 그럼 같은 게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 학종이에요. 여기서 뽑아보면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도 우리가 소팅할 수 있고 면접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관련한 데에서 우리가 입결 1은 50%, 입결 2는 합격자의 70%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학교마다 학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경영학과일 때는 높은 거예요. 경영학과일 때는 우리가 35%에서 40%를 봐줘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럼 50%로 가봅시다. 그래서 리딩을 해볼까요? 여기 가면 동국대학교, 여기 가면 입결투의 70%의 성적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5.47 나왔죠? 이게 좀 내림차순이에요. 올림차순 해보세요. 오름차순 하면 좋은 애들부터 나오고 다시 내림차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내신에 따라가지고. 그럼 5.47이죠. 그럼 5.47은 와, 우리의 4.5인데 띵. 이거 특목고예요. 특목 자사고예요. 5등급 아래잖아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50%대를 봅시다. 50%대가 3.77이죠. 그럼 3.77에서 우리가 외고의 3.77 애들은 어디를 갈 수 있냐? 동국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영학과라고 할지라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3.7까지도 합격이 가능하구나. 리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앙대학교 가면 중앙대학교는 탐구형과 중앙대학교는 다빈치가 있잖아요. 탐구형이 점수 더 낮죠? 여기 다빈치잖아요. 다빈치는 2.46이고 탐구는 3.74잖아요. 뚜렷하게 이제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 애가 내신이 부족하면 뭐 잘해야 돼? 탐구 역량을 더 주면 돼요. 이제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탐구 역량과 다빈치를 안정해주면 다른 대학은 탐구 역량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신이라는 건 상대평가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이걸 리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 뽑을 수 있다. 자, 그럼 좀 낮은 학과 볼까? 철학과 같은 데 볼까? 같은 학교라도 달라져요. 세 개만 봅시다. 이것도 뽑아지죠. 다시 내림차순 가볼까요? 70% 가지 말고 50% 가. 자, 50%를 볼게요. 50%를 가면 시립대가 나왔어요. 시립대가 나오면 시립대가 3.87, 3.01이 가는데 이게 아까 보세요. 아까 경영학과 같은 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내신이라는 거는 진짜 아주 일부 학과를 빼놓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 고려대학교에 보는데 여기 고려대학교는 입결이 3.1이죠. 그럼 일반 고등학교가 계적에서 3.1 바뀌었어요. 계적은 다 3.1을 뭐겠어요?
자사고랑 특목이. 외고죠. 철학과는 문과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철학과 같은 경우는 고대는 58%가 특목과 자사고지만 철학과 같은 경우는 58%안 되는 거예요. 50%대 정도, 45%에서 50% 정도대에 있으니까 여기 걸려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고려대학교에서 입결 2도 3.1밖에 되지 않나요? 왜? 인원을 4명밖에 뽑지 않으니까. 인원이 커지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숫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가 다니는 고교의 유형과 그 학교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상에 대한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 비교과 빼고도.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들이죠. 자, 지우고. 자, 일단 이 아래까지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렇게 가면 되고, 쭉 되고, 다 넘어가요. 자, 전교 20등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엄마들은 오늘 와서 제가 오늘 드린 것 중에 그게 있나? 고려대학교 2편 내가 이제 4편을 썼는데, 그 중에 2편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여기 있는 엄마들은 대부분 나는 고대 하부 정도 이상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대 하부는요, 거기 딱 나와 있어요. 하부는 어떠냐면, 하부는 저희가 작년에 다 붙였고요. 올해도 다 붙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고대는 딱 뽑으면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재작년 같은 거는 10.98대 1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8대 1이었어요. 자, 1차에서 6배수 뽑았어요. 5배수 뽑을 때는 그랬고, 6배수, 올해도 6배수예요. 그런데 고대는요, 여태까지 문과에, 문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과. 크게 들어봐. 문과 9%? 문과이라는 거. 제 문과 별로 없네. 자, 문과가 수능 체제가 다 높았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과가 예전에는 수능 점수가 더 높았거든. 그래서 수능이 어떠냐면 4합 7이었어. 고대가, 하부가. 근데 올해부터 다 4합 8로 됐어요. 4합 8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능 완화가 되는데 그냥 조금 달라질 것 같지만 이때는 어땠냐면은 19.8대 1이야. 그래서 900명을 뽑는데 19.8대 1이니까 한 20배 정도 왔을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그 928, 한 18,000명 정도가 온 거야. 맞나? 그쵸? 900명 뽑으니까, 그쵸? 18,000명이 온 거예요. 18,000명이 왔는데, 얘네들이 제일 처음에 1차를 통과한 거는 6배수니까. 962 54, 5,400으로 통과가 됐겠죠. 자, 일단 5,400에 들었다 쳐봅시다. 6배수 안에. 6배수 안에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애들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 애들이 안 왔어요. 30 몇 프로 정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49%가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1.28대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28대 1로 18대 1이 1.28대 1로 줄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본인지 알아? 추합이 75% 발생했어요. 다 간 거야. 2년째 계속.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통과하고 수능 최저 통과하면 된다. 수능 최저 통과라고 내가 이쁜 거 2개 만든다고 내가 노래 부릅니다. 거의 계속 부르는데.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있으면 나와요. 넘어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홍대 봅시다. 홍대 얘네들이 교과 전형의 내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하부의 내신이에요. 합격자의 내신. 비슷하잖아요. 물론 유형 자체가 홍대는 외고 안 갈 것 같죠? 많이 가요. 왜 그런지 알아? 재수한 애들이 많이 택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홍대야. 재수 때 놀라고 홍대 앞에서. 농담이 아니라. 근데 여기가요, 진짜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더 내신이 더 낮아 보이죠. 물론 여기 특목자사고 껴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어교육과에 무슨 특목자사가 있어요. 하고. 저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도전할 만한 학과들이 있는 거야. 중앙대, 탐구, 동국대학교. 이런 데들은 진짜 건국대학교 이런 데들 교과까지도 진짜 던질만 한 거예요. 그 다음 쭉 넘어가봐.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아까 얘기해줬잖아. 얘네들만 유일하게 US 전형 시립대에서는 시립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시립대에서는 딱 학교 비율만이 아니라 합격자들의 내신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차이 나지. 과거 애들이 들어오는 일부 인기학과일 경우에는 3.5까지 4.0까지도 차이 나다. 일반과. 그래서 그 차이 정도를 알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넘어가. 시립대 체크해 오시면 돼요.
제 블로그에서 다 찾으시면 돼요. 시립대라고 치면 시립대도 잘 나와요. 서울대 비교과 반영해서 분말한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 과목의 권장 과목도 다 내놓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문과 없어요. 사회과학수 경제학부밖에 없고 미적분 확률 같은 거 다 확통 다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확통 잘하세요. 고. 그 다음 이건 명기대 국민대 같은 중위권 대학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다 발표하고 있어요. 대학. 그래서 목표 대학을 정해놓으면 진짜 훨씬 수월해져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1학년 엄마들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서 22년도 수능 이유는 다 똑같아요. 이게 통합 수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한다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 과목들 이거 자료를 다 드릴게요. 나중에 톡에서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 이 보라색 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능에 들어가는 시험 문제입니다.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을 제가 보라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에서는 기하, 물리학, 화학, 투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차이는 일반 선택은 9등급, 이거는 ABC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ABC도 원점수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원점수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 쭉쭉쭉쭉. 자, 수능 최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능 최저는 등급이 몇 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학이 결정된다. 허들처럼 넘어가. 아까 제가 영향력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충족률이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게 낮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갈 때 허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다. 이 부분들을 넘어가줘야 된다. 수능 최저라는 부분들은 수능을 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이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문과는 이제 서울대 지규는 우리가 빼놓고 생각, 지금 뭐 3등급 되니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홍대 이 정도만 수능 최저가 있다. 넘어가. 이들은 교과 전형은 거꾸로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얘기 하자면 자, 뭐 세특 같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우리가 주제 같은 경우 얘기해보자. 세특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다 얘기 못하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오신 엄마들 제가 적어놓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가 아낌없이 제가 그냥 넘어가세요. 쭉. 이제 시간별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있는 부분들이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없애고. 자, 여기에서 자, 이 스토리라는 게 자소서가 없어졌지만 여기서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동아리에서 우리가 동기가 뭐냐면 경영학과 갔어요. 그런데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게 중요한데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 동아리 들었어요. 메르스가 일어났어요. 메르스가 일어나는 데가 수학을 잘하지 않아도 한 애가 얘기한 거예요. 야, 미분에서 우리 배우는 로지스틱 성장곡선의 식을 이용하면 이 확산의 시계를 대입을 하면 환자 대입하면 알아낼 수 있잖아.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메르스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돼서 안 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를 했냐면 이런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을 찾아갔고요. 이 부분에 갖고 프리젠테이션에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예측 논문을 쓰겠다고.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수성이라는 게 항상 자, 별표. 우리가 보고서를 쓰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발표를 하면 엄마 나 이거 주제 있는데 해야 돼. 이거 내야 돼. 물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내고 안 내고에 대한 점수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보고서 같은 경우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 우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거 했네를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이게 우수하구나를 동그라미 치면서 본다고 점수를 매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수성을 보여줄 것인가에 엄청 중요한 거라고. 옛날에는 이대로 쓰면 자기소개서가 그대로 됐어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라는 거는 동기, 우수성을 항상 쓰고 활동에 대한 항상 정리를 해서 학교에다가 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우수성이 뭐였는지. 그래서 발표할 때 처음에 얘기하는 거야. 저의 우수성은요,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보고서를 쓰게 된 동기는 수업 시간에 뭐를 배웠는데 혹은 자율 시간에 어떤 것들을 듣고 이 강연을 들었을 때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관련한 어떤 책을 찾아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화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기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수성이라는 걸. 그럼 선생님이 써요. 세특 적어야 되니까. 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내용이고 관련한 책이나 선행 연구가 꼭 찾아갖고 나와요. 그리고 아까 성취와 발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면접 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부분들이 2학년 때 나와요. 3학년 때 나와요. 이렇게 계획을 짜보는데 많이 안 해도 돼. 자, 세특에 대한 기본은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에는 어떤 트렌드였냐면 하나나 두 개의 활동이라도 동기과정 성취 발전으로 자세하게 써봐요. 1, 2학기 정도 그랬는데 최근에 자소서가 없어져서 최근에 이제 대학들이 우리 세미나에 가면 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써서 얘가 어떤 애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다양한 활동도 밑부분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너 개 정도의 활동을 쓰되 하나는 자세하게 써라. 딴 것도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학문적 전이라고 해요. 아카데미컬 트랜스퍼. 이렇게 하는 놈은 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또 넘어가 봐. 자, 우리가 아니 안 닦고 왔거든요. 자, 또 넘어가 봐. 우리 최근에 있는 계획표 양식 보여주세요. 엄마들 알려주게. 자, 어떤 탐구 과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계획표입니다. 계획표 샘플 하나만 줄까? 이거 엄마들 잘 적어 놓으세요. 저 이거 안 주는 거예요? 못 주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엄마들 적으세요. 그럼 여기 다니는 사람이 하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동기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찍지 마, 엄마. 찍지 말고 적어주세요. 자, 내가 봐. 이 주제랑 똑같으니까. 좀 줄여. 그래야지 다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그리고 제 블로그 보시면 어느 정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블로그 밴드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니까, 항상 관련한 교과 단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제들이 주어지는데, 이 주제가 있고, 이게 대학의 연관 커리큘럼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자, 우리니까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하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발표를 했다. 정리를 해놨어요. 왜? 우리가 좀 이따가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동기가 무엇이었냐. 얘는 수업 때 이런 동기가 있었어. 수업의 동기가 가장 기본이긴 하지. 그래서, 자, 이렇게 자기가 적어놨죠. 그 다음, 우수성. 이게 뭐냐면, 애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선생님들이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생명과학이 한 400개, 지금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과목별로 이렇게 주제들에 대한 라이브를 6년 동안 만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베끼는 게 아니라 이걸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우수성이, 제가 해놨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우수성이 있는데, 반드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라. 선생님들한테 이 R&D에 돼 있죠. 작성 내용에서는 그러나 탐구와 발표의 과정에서의 교수의 관철 시각으로 특별히 우수성이 드러나는 내용을 6번쪽으로 기재해라. 특히 영어, 검색,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확장, 그래프 작성, 설문, 엑셀 이러한 역량들을 보여달라. 자기주도로 이메일을 질문했다거나 이랬든 논문을 연기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자, 이 보고서에서 어떤 우수성을 나타낼래?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의 우수성이 꼭 나와야지 의의가 있는 거잖아. 자, 이런데 모든 걸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개의 특성을 특히 진로 과목에 관련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면 대학은 어떻게 보냐면 아, 얘가 원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책도 읽고 동기도 하고 엑셀도 할 수 있고 그래프도 하고 필요하면 지가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애군. 이렇게 컴퓨터에 내리게 된다. 자, 내려가 보세요. 자, 그래서 내려가면 이 내용의 요약이 있고 확장 발전 이렇게 주제가 돼서 도서는 꼭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쭉 가보세요. 발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자연계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의 한계도 나와 있죠.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심화되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려가서 시간 더. 이게 끝이야? 오케이. 끄고. 자,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하나만 보여주세요. 우리 라이브러리 정도만 보이고 엄마들한테 이제 보여줄 것 정리합시다. 라이브러리. 이게 이제 이렇게 주제의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각 과목들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전공에 관련한 부분들은요, 이 주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관련된 게 그냥 하늘에서 띵 날아온 게 아니라, 관련 과목에서의 이런 주제들이 있고, 이런 주제에서 자기의 전공이나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골라라. 응? 어려운 주제는 전공과 관련해서 3년 동안 한두 개 문제, 심화된 주제 정도로 나갈 수 있는. 어렵다기보다 심화된 주제. 있는 주제가 심화돼가지고, 아, 얘가, 자, 그 부분 좀 이따가 그 지워지거나 세트, 그거 나오지. 그 파워포인트에 있다. 그거 하나만 보여줘. 엄마. 자. 찾으면은 세트의 예시 나와. 오늘 그거는 찍어가세요. 자, 여기 다 있네. 이거 저걸로 해. 전체 화면. 엄마도 오늘 수업 때도 너무 좋아. 이거 많이 공개해줄 테니까. 이 주제를 찍으려고 하지 말고. 자, 넘어가. 동기가 나오고, 관련한 책이 등장하고, 수업 시간에 자기가 무엇을 배우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기하 시간에 배웠던 지워지거라의 공식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학에서 자기가 배웠던 미분적분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더 심화해갖고 하는 그 부분들을 쫙 적혀져 있다. 자, 이거 조금 다른 거야. 다른 건데 이것도 보자. 네, 오케이. 문학.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 이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예시고, 자, 교사를 뛰어넘는 수준의 사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 성장하게 하였다. 토론을 주재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있고 내가 뭐냐 할 거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 상명문을 지오지바라로 뭐 하였다. 뭐 프레탈과 의학이라는 융합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떻게 나왔다는 건데, 넘어가봐 그냥 이거 하지 마. 자, 이건 아까 잠깐 보셨는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수능에 대해서, 수능에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꼭 애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꾸 진짜 불속을 지고 자꾸 화약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뭐냐면 교과잖아요. 교과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 딱 끊겼죠. 자, 여기에서 이것들이 있는 이유들은 뭐냐면 수능 체제에서 떨어진 거예요. 빨간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능 체제에서 이거 외우잖아. 교과 하라니까, 교과. 이 교과를 보시면요. 교과에서 빨간 게 숨어 있는 거는 수능 체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네오는요, 20%가 들어갔는데 교과에서 네오는 비교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발표해 줬는데 네오에서는 과목 선택, 그 다음에 출석 여부, 그 다음에 이수 단위, 이걸 20% 보는 거야. 네오는. 자, 그런데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이런 데들은 다 비교과 봅니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 보세요. 딱 있으면 컷이 딱 나오잖아요. 요 뒤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네오 봅시다. 네오. 어떻게 경험될 거예요. 네오에서는 보세요. 국문학과잖아요. 그러니까 국문학과인데 1등급 급초반대가 있는 거 아니면 5등급 때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 틈틈이 다 비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보면은 영문학과가 5등급이 있으니까 국문학과도 외부나 특목고 애들이 들어와 줬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정도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기에 몰려있지. 그런데 얘네 평균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2.5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기도 다 합격률이 들어있죠. 여기 일반 고등학교 이 정도까지 들어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보내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있어요. 엄마 생각해보세요. 2등급 때 외부가 왜 여기 왜 와요? 경희도 공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3등급 때도 안 와요. 3등급 때 모두 그냥 들어가요. 왜 와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합격자, 치명 합격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일반으로. 요 정도가 특목과라고 그러죠. 영문학과는 얘기 다르죠. 국문학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내려가. 자, 엄마들, 이거는요, 엄마들한테 제가 보내드린 폰 보셔도 돼요. 그런 것처럼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구분한다. 자, 엄마들한테 아까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빨리.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아까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 봐. 여기에 딱 보면,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는, 더 올라가 보세요. 탭이 나오게. 자, 오케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면접이 수능 전과 수능 후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수능 전에 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능 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죠.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갈까 말까를 결정하니까. 그렇죠? 수능을 잘 보면 면접 안 가서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수능에서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보여지고 수능 취재가 있냐 없냐를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수능 취재가 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 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대적은 아예 수능 취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취재 왜 없을까? 과거 같은 데들이 수능 취재하면 무조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능 취재 과거 때문에 없어진 거야. 과거랑 현재 때문에. 걔네 데리고 오려. 수능 취재 없앤 거죠. 과거 있는 수능 못 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놨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면접이 수능 전에 있잖아. 그렇죠? 자, 이런 경우를 딱 봐서 여기에 보면 또 좀 내려가 볼까요? 서류와 면접형으로 이제 여기 서류형, 면접형이 같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좀 내려가. 여기 면접 서류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을 가면 서류형과 면접형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류와 면접 중에 우리가 아까 우리 애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또 내려가. 그러니까 전형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고대다. 이 경우도 보시다시피 학우 계열 격합의 학업 역량에 대한 포인트가 특목과 자사고들이 많이 오니까 이 부분들 다 낮춰놓은 거예요. 학우는 학업 역량이 50% 들어가지만 자기 계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보는 이 같은 학교의 전형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학종에서도. 이런 특성은 엄마들 많이 아시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세요. 좀 내려가요. 이건 이제 면접이에요. 면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면접도 이렇게 배점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면접의 배점에 따른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적 사고력을 되게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봐야 된다. 대학은요, 엄청난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처럼 딴 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1학년 말이 됐으면은 겨울방학 때 뭐를 해야 돼?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겨울방학 때 나의 위치를 알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내 위치를 찾아, 무조건. 그래서 우리 애를 냉정하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좋게 봐주지 말고 대학의 평가관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우리 애가 어디쯤에 있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는데 불가능한 목표를 주면 애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평균을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1학년 때의 목표는 뭐냐면은 예비고일 엄마들 둘이 계시죠. 1학년 때의 목표는 융합이야. 진로가 아니야. 1학년 때 대학에서 보는 거는 골고루 잘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야. 2학년 때부터 진로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진로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진로가 바뀌면 어떡해요? 이렇게 적혔는데 전혀 고민하지 마. 대학에서 보는 거는 진로가 바뀌었어도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진로가 바뀌었는데 자율시간에 천가일보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어떤 책을 읽고 바뀌었어. 바뀌면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준비한 게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랑 맞니? 이게 맞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서강대 가야지. 학업 역량 안 보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이제 이해됐어? 다빈치 가야지. 오케이? 좌절하지 말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하라고 내가 여태까지 목이 아프게 쉽게 얘기한 거야. 자꾸 찍으라고만 하지 말고. 자, 다 준다니까 열심히 하면. 줘요. 아낌없이. 왜냐면 내가 다 못 가르쳐. 20명씩밖에 정원이야. 그냥 못 가르쳐. 다 오버돼 있어. 그러니까 자 내려가 봅시다. 내가 엄마들한테 하나 부탁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제발 밴드 좀 많이 봐. 블로그보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제가 쓰느라고 다 제가 쓰니까 제가 그냥 어영부영 안 쓰잖아. 디자인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집어넣고 보고 다 제가 쓰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 나야 쓰잖아. 블로그나 밴드는 내가 가끔씩 링크도 올려주고 오늘처럼 며칠 못 써가지고 내가 베리타스 내가 중요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올려주고 또 짧게도 쓰고 블로그가 다 올려줘. 밴드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엄마들은 나한테 갚으려면 밑에다 제발 좀 고맙다고 댓글 좀 주고 맨날 쪽지 자기 애들 거 물어보면 맨날 쪽지로 보내. 그러면 내가 대답해주기 싫지. 왜냐하면 해주면 다른 사람도 읽어야 되잖아. 같이. 그 비밀이 아니면은 제발 댓글로 써라. 비밀은 내가 거기다 지운다. 내가 따로 주지만 내가 알아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제발 좀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쓰는 보람이 있잖아.
내가 우리 딸을 보내봤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내가 진짜 남떨어지 가지 말라는 게 되게 강해요. 자, 그것도 나한테 보상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쭉 보시고요. 뭐 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꼭 학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교과로 몰려가서 경쟁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종이 줄었지만 15개 대학에서는 학종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었어요. 줄은 게 뭐냐면 교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교과 점수 높은 애들이 다 교과로 갔다. 다시 말하면 내신이 나쁜 애들은 수능으로 가버리고 교과가 좋은 애들은 교과로 갔어. 학종이 되게 많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찬스는 뭐야? 애들이 그쪽으로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소서 없어졌어. 그 다음에 독서도 없어. 안 해. 그냥 독서가 없어졌다는 걸 와, 책 안 읽어도 될까? 이런 걸로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 하고 보고서 써. 어차피 해야 되잖아. 시간 있는 거잖아.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는 놈이 뭐 어쩌겠어. 딴 애들이 안 할 때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찬스라는 거죠. 난 그래서 진짜 궤변이 아니라 제가 엄청 찬스라고 생각해요. 얘 같은 경우는 내신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좋은 학교는 아니야. 진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다 이해하셨죠? 아까 제가 다 설명 다 했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엄마한테 보태야 돼. 아까 엄마들 고민한 여기 다 있잖아요. 블로그에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내가 다 공개하는데 안 보고 막 찍는 거지 막 그냥 열심히. 그러지 말고 내가 웬만한 것들은 다 공개해준다니까요. 다 하시라고 해요. 이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개인 거기 때문에 제가 지운 거지.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 보시면 돼요. 엄마한테 드렸다니까? 그래서 뭐든 다 몰려갈 때 가라. 그 다음 거 갈까? 거기 또 있어? 오케이, 또 있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제가 말들을 엄마한테 많이 드렸으니까 마무리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추천 전형이에요. 이 추천 전형에 보면은 여기에서 자, 서류가 들어간다. 어디 뭐예요? 동국대, 건국대. 그쪽에서 옮겨주면 내가 이걸로 할게. 자, 여기에 보면은 수능 체제가 없는 것도 있죠. 여기가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추천형. 그러나 면접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다. 이화여대도 같이 없어요. 한양대학교까지 없앴는데 한양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넘사벽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는 수능 체제도 없고 면접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신 높은 놈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상상을 불허한다. 1.0대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데들이 더 나죠. 그런데 왜냐하면 면접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될 대학들이 바로 여기에 이건 정성평가라고 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류가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했다. 이거는 이제 비교과를 보는데 비교과를 아니라 아까 있는 것처럼 과목 선택이나 이수산이 같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지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서류라는 거는 다 비교과 보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아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고려대학교 서류 보는 거예요. 비교과 보는 거예요. 고려대학교는. 서류라고 하는 거는 비교과 보는 거라고요. 서류의 의미를 잘 아세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서류, 건국대학교 서류, 이런 서류에 있는 대학들은 진짜 중요하게 봐요. 내려가 보세요. 아까 제가 다 엄마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 이상만 반영하면 모두 교과전형이라고 하고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지역 균형이라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 교과다. 자, 그 지원 자격의 변화 같은 경우에 지금 추천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근에 얘기하는데 재수생 추천 전형 하지 맙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럼 재수생은 왜 집어넣냐? 수능 최저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재수 애들은 수능 최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티어 같은 거 넣어주세요 정도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게 전 과목을 보는 대학도 있고 골라서 보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과는 학원이 아니지만 교과도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있어서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설명은 너무 길어요. 그 다음 전 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 국영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다는 거야. 엄마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빨리 파악해. 이번 겨울방학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를 강하고 어떻구나. 탐구 과목을 둘 다 잘하는구나. 다 못하는구나. 한 과목은 잘하는구나. 과목별로 보면은 요 5과목은 잘하는데 전 과목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쫙 범위가 좁혀지기 시작해. 갈 수 있는 가능의 범위가. 그럼 점점 좋아지는 거야. 불필요한 걸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애도 되게 좋아져. 뚜렷해지기 시작하니까. 오케이? 컨설팅이라는 그런 거 해주는 거야. 그런 시간을 뺏기기 위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이런 거 다 나중에 펴보면 아낌없이 공개하잖아. 정리해서.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대학에선 자기네 것만 하지만 우리는 합쳐갖고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선택할 수 있도록. 자, 내려가보세요. 이 동국대학교 아까 엄마 잘 얘기하셨는데 여기 석차등. 그래서 제가 아까 엄마들한테 이걸 적으라고 엄마 딴 게 아니라 엄마가 이거 하는데 내가 저걸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 그거 엄마 잘못 생각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적어달라고 한 거야, 딴 게 아니라. 그거 뭐 열심히 안 하시는 분한테 내가 자료까지 보낼 이유가 없다. 자, 저 올라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 우수한 이 보세요. 가천대 우수한 4개 학기만 보는데 4개 학기도 가장 우수한 거를 제일 많이 봐주잖아. 40%. 그냥 평균으로 띵띵띵하고 뽑는 게 아니라니까. 교과라면 무조건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위권 엄만지 상위권 엄만지 오늘은 다 섞여 있어. 개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뽑을 때에도 제가 정리할 때 엄마들 이제 그 중에서 좀 비슷한 성향들 오늘 부른 거예요. 최상위 엄마들도 있어. 뭐 최상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의치안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다.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외국어대학교 외대가 굉장히 강하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5등급인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자, 수능이 아니라 수능 취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수능만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애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져.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충족률이 안 되잖아요. 저거 보세요. 22년도에 더 낮아졌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체가 얘기하는 게 중복합격과 충원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제일 높은 게 교과야. 성적이니까 높은 데 붙으면 다 집어넣기 때문에 높은 데로 가버려서 추합이 엄청 발생해요. 교과전형에서.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야. 자, 수능 최저 꼭 수능 최저부터 봐야 돼요. 수능 최저 통과 못하면 아무리 내신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충원율 나오잖아요. 충원율. 그리고 서류평가는 교과전형은 교과라고 할 수 없다. 학종이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에요. 이 명단인데 건대, 경희대, 고대, 동대인데 이거 상대는 뺄게요. 당장 뺄게요. 자, 그래서 이 학업 수월성이 10%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자, 서프라이즈. 여기에서 건대는 추천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 과목을 봅니다. 대신에 교과별 가중치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교과 70%에 비교과 서류평가 30%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주목하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기준 점수가 보면 6등급 10대에서 9.8밖에 안 되잖아요. 0.2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교과야? 말만 교과인 거지. 말만 교과 전형인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국대학. 그래서 학생부 중심 전형. 그래서 제가 교과 전형의 학종화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엿먹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과 늘리라고 해서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내가 볼 때 4월 달에 발표하면 후년 들어가는 애들은 수능의 비율이 제가 볼 때는 34%, 35% 정도로 떨어질 확률이 커요.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 아니고. 왜냐면 강제사항 아니기 때문에. 40%라는 건 4년 예고제 아닙니다. 그냥 겁준 거예요. 돈 안 준다. 이해하셨어요? 돈 안 줘. 조심하는 거죠. 윤정권도. 왜냐하면 표 떨어질까봐. 조심하는 거지.
이제 좀 이따 보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국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선점 만점 기준에 내신은 999.5점.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신은 다 비슷한 애가 가는 거고, 비교과 좋은 애가 간다. 내신 나쁜 애가 간다는 게 아니야. 이런 그냥 컷 보면 돼. 그래서 그 컷 있는 데서 비교과 좋은 애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 우리 그 3편 있는 거, 그것만 보자. 뒷장이죠? 엄마들은 꼭 보여줄 거예요. 자, 지금의 합종의 기회라 이거 정리하고 끝이니까 갑시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힘드니까 엄마들 배고프면 빵 드세요. 여기에서,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상시와 독서 이것이 아니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항상 이때 가는 엄마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 둬요. 물 좀 줘요. 엄마들도 좀 뒤지게 한번 끼고. 비교가 안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해서 합격한다는 생각, 그런 병적인 평가를 제발 좀 오늘부터 다 잊어버려. 그냥 똑똑한 애 뽑는 거야. 똑똑한데 대학은 자기 위치를 다 알아. 아, 우리 요 정도 된 애들이 왔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어. 더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더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갖고 엄마들이 고민하는 거잖아. 엄청나게 잘하는 애가 건대 왜 가니? 내신이 부족하니까 가겠지.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풍선처럼 모는 거야. 여기가 부족하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총량을 맞춰주는 거야. 총량 물론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옆집 아줌마 얘기 듣고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 열정 스토리에 대부분 우리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거나 내 강연, 뭐 칼럼이나 다 블로그 보고 전화했어요가 대부분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가 소개했어요. 그런데 소개했어요 그러는데 누가 소개하셨어요? 누구 나 전혀 모르는 사람. 나 되게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래요 감사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더라. 나는 잘 알아. 혹은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자, 제 궁금한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해. 그러니까 스미싱 피싱 안 나면 은행에 전화해보고 검찰청 전화해보고 아는 거잖아요. 대학이 좋아한다니까? 대학의 입학처는 애들 좋은 애 뽑고 싶거든. 그러니까 궁금하면 가장 정확한 우리도 전화해요. 그러니까 그게 만나요. 그래서 맨날 세미나 가고 포럼 가고 같이 술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뭐 뒷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다 얘기되고. 그러니까 자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블로그 보시면 내가 그거 올려놨잖아. 경희대, 건대, 김경숙 다 전화해서 내도 되지? 그러니 왜냐면 정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과 어떻게 갈 건데? 아 비교과는 안 볼 거예요.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엄마들 궁금해가지고. 이수 과목이랑 그 단위만 본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자, 보세요. 아까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1번과 4번의 문항을 통해서 대학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한 게 없어요. 자, 엄마들한테 내가 오늘 알려줬는데, 엄마들 다 잊어버렸을 거야. 엄마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떤 책이 학생부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수는 책 읽은 거 보는 거예요. 무슨 책 읽었어? 왜 읽었어? 그 책을 형식적으로 읽었어? 그 책 읽다가 궁금해져서 다른 책을 추천받거나 찾아갖고 이어서 읽었어? 비교해가면서 읽었니?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면접 때 무조건 책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 교수는 책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자꾸 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학생부가 유일한데요. 자, 차 떼고 표 떼고 장기 들 때 다른 애들 안 하거든요. 그대로 이거 장군, 멍군 불러라.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역지사지다. 그래서 평가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물론 우리 아들 입장, 딸 입장도 좀 생각해보세요. 걔네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많이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자 중요한 게 엄마가 원하는 거는 네가 불필요한 거 안 하고 딱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는 엄마가 그거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잔소리하고 막 울리면서 어떨 때는 좋은 엄마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있는 것처럼 그 네 가지 요소가
자, 이게 네 가지였었잖아. 학업, 전공적 합격. 2편에 가면 이제 세 가지로 보여요. 이게 결국은 가장 모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체크의 리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체크리스트는 요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1분만 꺼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풀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냐. 그냥 뽑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과 요소 아까 제가 분명히 만들어 놓고 학교별로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전형별로 배점을 다 달리해 놓고 컴퓨터로 점수 매긴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애인가 딱 봐서 이 학교 가고 싶으면 가평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없는 부분들을 넘사벽 이거는 절대 안 되고 그렇게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계획 세워갖고 할 수 있는 거야. 하면 돼. 그런데 더 좋아졌어. 예전에 자소서도 쓰고 해야 되는데 학생만 잘하면 돼. 그럼 학생도 할 때 진짜 뭐 해야 돼? 상대방 입장 생각하라 그랬잖아. 선생님 조사하라니까 세특조사, 그 세특조사 하면 뛰어. 엄마들이 조사표 없어지니까 엄마들이 조사해 그냥. 이 형식 보고. 자, 오면 바로 이렇게 조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학교나 이런 다 적어가지고 너 학교에서 무슨 과목 배우고 있어? 그냥 교과와 과목이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목까지 다 체크해. 그래서 각 과목별로 해가지고 어떠한 형태야? 세특에 그대로 적어주니? 자세히 적은지 작성하면 세특에 그대로 적어주니? 보고서하고 수행평가와 함께 작업하면 반영하는 편이에요? 학교 양식 주부에 아예 안 받아줘? 이거에 따라가지고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으로 우리 이 과목 이렇게 하고 야 너는 약학과 갈 때 화학선생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책을 뭐뭐 읽어서 이거 강화하고 진로 시간에 우리 이런 발표하자. 너 자율 시간에 이거 들었네? 그럼 이것 때문에 이거 동기대학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 또 공동교육과정 가서 이거 들어 대신.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강화시켜줘서 점수가 컴퓨터에 기록이 되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더 쉽다니까? 그걸 알면? 평가 요소를 알면? 자, 나가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적는 거를 내가 다른데 이런 글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진짜 잘난 체.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자, 평가관이 하는 우수성은 내신 점수 잘 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우수성 제가 여기 다 해놨어요. 이런 걸 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 레포트 할 쓰고 이렇게 하는데 원서 읽고 영어 강의 들을 수 있고 내가 아까 파워포인트 거기에 애들 187명 해갖고 내가 분석해서 애들의 공통점이랑 쫙 뭐 중동, 휘문 쫙 우리 뭐 서울, 반포 쭉 해놓은 거 있지. 그걸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못해서 450페이지짜리 아까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그 중에 핵심만 얘기해주면 세 가지였어요. 합격한 애들의 가장 세 가지의 기본은 뭐냐면 영어, 죄송한 얘기인데 영어를 잘했어. 그러니까 성적을 떠나서 원서 읽고 원어 강의 듣고 외국어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자료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책만 읽은 건 무조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레포트야. 이 세 가지 역량이 무조건 있어. 명문대, 의대, 치대.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한 역량이야. 그러니까 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뭐랬어?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 뭐냐면 광산에서 금을 캐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의 바다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만 찾아내야지 그 찾아낼 수 있다는 능력을 쓴 교수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융합을 으뜸으로 여기고 추천한다. 다음에 제가 겨울방학에 하면 학생부 리딩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체적에서 진짜 합격한 애들 거를 지금 우리가 데이터 우리 R&D 하실 선생님도 뒤에 와 계신데 자 무슨 서울대 선생님 와 계신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뭐를 했냐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내가 뭘 했냐면 자기소개서에서 다 커버해 줄 수 있었어.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그러니까 학생부를 딱 분석해가지고 정리해서 야 너는 있잖아 융합 영역이 부족하잖아. 그럼 융합을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학생부에 안 나와 있지만 자소서에서 나왔던 그냥 소서 쓰면 안 되니까 이때 있었던 걸 연결해 보니까 융합되지. 그럼 이 부분 가지고 네가 이거를 어떻게 했다라고 적어봐봐. 이렇게 하고 정리해 줬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하냐. 합격한 진짜 우수한 애들을 전공별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랑 학생부를 다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스펙 갖고 할 때 그걸 되게 많이 했는데 너 이제 수의학과 가려면 뭐를 하고 어떤 책을 읽고 무슨 활동을 하고 어디 가서 인턴하고 다 짜줬었는데 이제 외부 활동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아리 시간에 뭐 자율에서 이런 강연을 들어.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부족하니까 브릿지로 책을 이거 의대 치의학과에 대한 그 수의학과 여기에 대한 추천 도서만 1,400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책 읽고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읽었고 그리고 요것과 연관된 원서가 이거거든. 이거 찾아갖고 읽고 노력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써봐. 우리 전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그 방법을 오늘 진짜 알려드릴게요. 여기 온 엄마들이 정말 저를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줄근 그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겨울방학 때 우리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야. 같이. 너 자율시에 못 들었구나. 1학년 때 못 듣고 2학년 때 못 들었구나.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활동이 없네. 이 시간이 있었으면 이때 이 책을 읽고 이런 보고서 한번 썼으면 되게 좋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활동이 창체와 세특이 동기와 과정과 성취로 이어지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했으면 2학년 때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 심화되는 게 좋겠지. 우리 2학년 때는 생투 배우니까 이때 융합, 너 미분 배우고 기하 배우니까 이때 배웠던 이 부분에 대한 공식이 선배들께 다 나와 있죠. 지오지브라로 뭐를 하고 딱 나와 있잖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공식을 활용해갖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엄마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 갖고 2학년 때 이거 딱 그러면 이 과목에서 안 해도 돼. 이거 저는 나머지 다 내시던데요. 이렇게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아리가 되게 좋아. 동아리가 예전에 자율동아리가 좋았던 건 뭐냐면 학교에서 안 해줘도 지가 원하는 주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들이 자율이 없어지니까 그걸 하기 시작한 거야. 동아리에서 네가 원하는 주제를 해라. 할 수 있어. 학교도 다 살아야 되거든, 지네. 입시 올려야 되니까. 책 써서 선생님한테 가서 책 읽고 써서 내 가지고 이거 정리해갖고 알려드릴 테니까 정리해갖고 이 책 왜 읽었고 동기 쓰고 선생님 책도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외대부고회한테 이 얘기했다가 선생님 때문에 제가 40권 추천받아서 다 읽어갖고 그래요. 근데 그때 문법이 좀 있었어.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뭐를 하냐면 중요한 얘기.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키워드를 만들어봐. 내가 입사관이야. 융합, 영어, 독서, 환경. 어떤 애는 딱 해보니까 지도 몰라. 야, 네 키워드 환경이야. 예? 제 환경이에요? 봐라, 너 다 환경 있잖아, 이거. 그렇네? 이거를 자소서 쓸 때 알았거든. 왜냐면 자소서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 자소서 없앴잖아. 다시 말하면 거꾸로 가는 거야. 자소서랑 잘된 학생부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뽑아내서 다음에 한 활동에 대한 넥스트의 것들을 제시해 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활동과 연계돼서 스토리로 연계되는 활동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 이거는 내가 오늘 다 못 봐. 이거 보면은 그냥 저녁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죠? 이거 더 있구나. 자, 여기에서 창체. 여기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창체예요. 남들이 다 세특을 얘기할 때 창체라 다른 애랑 주목해서 자 1.4등급 애가 우리 애들보다 등급 높은 애가 우리 1.8인데 이걸로 역전하라고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걔 안 하는 거 해. 역전하시라고요. 그래서 장체사한테 특히 진로 잘 써. 내가 진로 샘플 보내줄게. 적어놓으세요. 엄마들한테 진로 샘플 내가 보내줄게. 진로 이렇게 써라. 그래서 100개라는 게 아니야. 이런 형식으로 쓰세요. 써보세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진로에서 1번과 3번에서 대학이 제일 듣고 싶은 게 진로 동기라 그랬잖아. 진로에서 쓰세요. 진로는 담임이 써줍니다. 다른 선생한테 눈치 안 봐도 돼요. 담임이랑 싸우면 안 돼. 남편이랑은 싸워도 담임이랑 싸우면.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써보게 하세요. 그래서 진로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나는 어쩐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쓴다고? 읽은 사람이 대빵무소하니? 라고 생각하게 이거 보고 뽑고 싶어야 돼. 만나고 싶어야 돼. 그렇게 써봐, 이렇게. 미국의 수업고사 작가의 테리 클라스가. 자. 할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자. 조나스 소프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소아마비, 우리 전 세계에 소아마비 없어졌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소아마비 많았잖아요. 소아마비 없어졌죠? 이 양반이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아세요? 백신을 발명했는데 태양에게 특허를 낼 수 있는가? 라고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 소아마비 백신에 특허를 내면 개발도상국 애들이 다 소아마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특허를 안 냈어요. 전 세계에 소아마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나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갖기 시작했다. 출발이에요. 진짜 그런 출발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다양해요. 그래서 진지하게 처음에 생각하게 돼요. 한 번에 진로가 결정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자각대로 성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케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갖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동기죠. 동기는 뭐를 만들어냈어요? 과정을 만들어냈어요. 의학과정 공부를 그래서 꾸준히 하기 시작했고 책을 읽었어요. 특히 심장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걸 읽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책에 심장질환과 관련한 게 여기 있거든요. 심장마비로 왜 사람들이 많이 죽는가. 쭉 이야기가 연대의대가 내가 썼어요. 제가 제 블로그 보시면 풀 스토리 있어요. 세화고등학교요. 자, 학생부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저예요. 이거는 이제 마산의 성지여고예요. 제가 이거 카톡에 자세한 얘기 자세하게 이거 써놨어요. 이진영 박사 얘기. 저는. 자, 그 다음 이제 자율이에요. 자율은 동기로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자율은 학교에서 학교 행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부가 어떻게 되냐면 학교 행사만 적혀있고 우리 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행사에서 우리 애는 어떠한 것들을 했고 어떤 것을 깨닫고 성장했는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세요. 우리 애 오늘 가서 보세요. 우리 애 자율이랑 얘랑 뭐가 다른가? 똑같잖아요.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세요. 화법과 장문인데 화법과 장문에서 맨날 소아과 의사 얘기만 뒷다 쓰는 거예요. 화법과 장문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게 나타나야 돼요. 엄마 세특에서 자기 전공과 관련한 거 병간부양 서울대 떨어뜨리겠다 그랬어요. 그 과목이 우수한 걸 나타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진로 적성은 진로랑 자율이랑 동아리에서 좀 나타내세요. 제발. 근데 다 안 하잖아. 청취에 다 세특 얘기하잖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세요. 이거 내가 정말 얘기하는데 이름을 걸고 누군지 이름을 걸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러면 안 보고 싶어요? 응? 가장 쉬운 팁 아니야 이게. 나이팅게일 얘기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 완전 전공과 관련한 거 하세요. 대놓고. 그리고 세특이다. 세특의 특징이 뭐냐? 여기 적었죠. 교과 세특은 특별히 기록할 만한 우수성이 약자입니다. 숙제 뭐 했어? 걔한테 무슨 관심 있어요? 딴 애도 다 한 건데. 그래서 뭐가 우수해? 우수성이 나타나라고 제가 그 양식 적어줬잖아요. 어떤 게 우수성인지. 이거 들은 엄마들 중에 23%만 얘기 알아듣고 간다. 실천은 4%만 한다. 한 명이 안 되네. 자, 2편 갈게요. 공감만 누르고, 자, 그 다음에 2편 갑시다. 자, 이제 실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시리즈로 3편 시리즈 해놨는데. 자, 나의 수준을 파악하라.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뭘로 파악해? 응? 수시를 아예 포기하고 N수생이 될게. 특목, 자사고, 교육과 재수하고 경쟁할게. 이럴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게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수능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잖아. 잘 오늘 얘기를 많이 했지만 키워드만 적어갖고 보세요. 자, 내신 등급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50%가 2.87이고 70%가 2.26입니다. 지금은 50%가 2.2이고요 70%가 1.23이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래요? 지금의 일반고가 95%나 되기 때문이에요.
자,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비교과 말고도 경쟁률, 모집 정원, 대학 성능 이런 부분 초등학교를 이거에 따라가지고 다 반영해 봐야 진짜 진정한 내신의 숫자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 내신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등급 컷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라. 너무나 자세하게 제가 좀 이따가 그 상위권이랑 중위권 있는 부분에 잠깐 보여주시면 아까 우리가 준 엄마들한테 오늘 줄 자료는요 정말 프린트 뜰 수가 없어가지고 프린트값 너무 들어가지고 농담이고요. 그 부분 파일로 드리는 게 훨씬 잘 보실 수 있어요. 엄마들이 이거 뭐 핸드폰에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고교 유형별 신입생 현황이나 이런 경우들 보면 비율들이 다 나와 있죠. 훨씬 더 자세하게 뽑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뽑아 엄마가 뽑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료는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반고도 50% 70%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라고 할지라도 교육특구야, 변두리야, 지방이야, 재학생 수가 몇 명이야. 여기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엄마들이 참 이 얘기 하나 할게요.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뭐 나한테 맨날 내신 거짓말하는 거야. 얘 내신 어떻게 돼요? 국수형 평순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 3등급 돼요. 4등급이구나. 저는 이제 딱 자, 무슨 말이냐면 의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내가 얘 범위를 고민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진짜 문자 공개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이송희 원장이 딱 저한테 아까 바로 직전에 보고 있어요. 드디어 4개월 만에 작업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비율을 다 해서 내신을 학과별로 다 뽑아놨어요. 얘기했잖아. 자, 이거 나오고 여기 어디야? 건국대잖아. 건국대 같은 경우도 보자고요. 여기 건국대 국문을 보면은 건국대는 5점 몇 등급까지 나와 있지 저거. 최저가 5.5잖아. 왜? 건대가 인기 있는 거야. 요즘 여자애들한테. 건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자애들이 인기학과에 건대가 들어있어. 그래서 예전에 동고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건성놈이라고 그러잖아. 그쵸? 7입대보다 나는 죄송한 얘기인데 위라고 생각해. 어떤 면에서 생각해. 그러니까 요즘 많이 떨어져만 데가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강대, 7입대, 외대 이런 데들이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자 여기서 볼 때 영문학과 5.7, 평균이 3.4다. 그러면 여기에서 50%대가 건대에 다 외고일 수는 없는 거잖아. 저 일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있는 거야? 비교과 잘해야 돼. 비교과 대빵 많이 보는 학교다. 교과에서도. 그쵸? 건대, 중대, 경희대, 동국대는 비교과 엄청나게 보는 학교다.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도 그랬는데 이제 성대도 이제 너무 초안 많이 나요. 성적 부분도 이제 많이 가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학교에 대한 유형도 나오잖아요. 일반고, 다사고, 특목고가 내신이 이게 시립대네요. 이렇게 이 구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시립대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비율들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내신이 똑같은 내신이 아니고 일반고의 내신, 특히 우리 학교가 위치한 국내 내신으로 합격의 범위를 추정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학과 학과를 골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 모든 걸 분석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원하게 됩니다. 오름차순, 내름차순으로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자, 이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 컨설팅 가면 다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누구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아도 제가 너무 황당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과, 외과 다 다르잖아요. 외과도 심장내과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컨설팅 그런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컨설팅하면 그 경시도 컨설팅하고 수시도 컨설팅 그런 사람은 없어. 학종은 학종 전문가가 있는 거고 정시는 정시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난 그런 게 너무 웃긴데 자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원의 성향이라는 부분도 또 등급별로 추정하는 거 이것도 너무 많이 있어요. 몇 등급에서 몇 등급이 어떻게 가고 서울시, 부산시의 지원단들이 자기네들 애들 걸 뽑아보니까 뭐 수능의 구간과 이 구간 다 나와 있어. 우리가 오늘 엄마한테 주는 구간에서도 다 내가 표 2개짜리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믿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거지 비교가 다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여기 나오잖아요. 학중에서 내신 등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비교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흡등 논리로. 내신 들어간다니까 저렇게 상대적으로. 그런데 뽑는 거는 내신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과에서 판가름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범위는 알아야 된다. 황당하게 이 학교가 있는데 갑자기 얘는 비교과 좋으니까 우리는 다 2등급 애들 들어오는데 4등급 뽑아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2등급에 비교과 좋은 애 많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들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탐구 역량을 대빵 많이 봅니다. 오케이? 세 가지 본다고 아까 딱 공시에 놨잖아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역량. 대학에서 보는 건 탐구 역량보다 나머지 다 비슷해. 그게 바로 비교과야. 그러니까 비교과는 학업 역량이야. 이것도 똑같이 그런데 내신 점수로 나오지 않는 역량을 비교과라 한다. 그것도 한민숙 선생님이 만든 정리한 이름이다. 한탄한다. 비교과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드디어 나오잖아요. 아까 네 가지인데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다. 나중에 이거 요것만도 따로 제가 써놨어요. 자, 여기에 평가 요소와 배점표가 다 나와 있다. 그죠? 학교마다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애한테 맞는 거를 빨리 분석해서 우리 애 역량의 배점에 높은 데를 친다. 우리 애가 성적 떨어지면 서강대 안 친다. 오케이?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회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무의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능 최저는요 항상 뭐 3합4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1등급 몇 개 있어야 돼. 이걸 내보면. 그래서 항상 1등급은 무조건 만들면 합격한데 훨씬 그래서 진로 가면 무조건 1등급 만들지. 여기서 정말 정말 딴거 다 때려쳐도 진로 가면 1등급 만든다 그러면 합격 확률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1등급짜리로 보는 거예요. 이거 볼 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자, 나중에 숫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는 게 저희 쪽에 학원 광고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걸 적용해도 좋아요. 자, 우리 그 세 번째 거 볼까? 프로그램 정리해서 자 이걸 보면 이제 엄마들도 뭐 선택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어요. 엄마들한테 마지막에 보는 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 별보면 광고. 아니에요. 내가, 자, 조근조가 어땠냐면, 이제 오늘 얘기,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엄마들입니다. 제가 어떠냐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신청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어떠냐면, 제가 자신 없으면 안 가르쳐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 몇 명이야, 우리가. 여기 선생님들 다 붙여놨잖아요. 금액 다 붙여놨어요. 열정 소리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캐파가요. 선생님이 저렇게 많은데도 다 시험 보고 뽑습니다. 여기 계신 뒤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시험 보고 뽑은 거예요. 똑같이 닭종 출신이고 시험 보고 아까 있었던 계획표 다 만들어서 OK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육받아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표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의 탤런트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어떤 선생님을 만들지 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100이면 80점은 다 받아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애들 중에 10명 중에 6명, 7명이 다 의대예요. 의대 가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맨날 밴드에서 한탄합니다. 선생님이 부족하다. 왜 의대랑 약대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의대 약대 중에 다 졸업반에 뭐 4학년 이상의 예를 들어서 이 학종 출신에 거기다가 여기 애들한테 수업하면 보고서 쓰고 계획표 쓰고 1대1로 수업하고 6년 저희가 7년 8년 동안 등록금도 그냥 동결이에요. 대신에 열심히 안 하면 나가. 그리고 제가 담임이에요. 그래서 애가 하나가 생기면 카톡이 6개가 생겨요.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야. 20명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나 이제 너무 힘들어. 10명으로 줄이고 야 원장들 안 되겠어. 장문성 원장, 이성희 원장, 하민수 원장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담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종합반에 들어오는 친구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애가 기본이 되어 있고 인성도 되어 있고 하겠다는 생각도 되어 있고 엄마들이 다 1등만 뽑는다고 하는데 그건 의대 가는 애들이 많아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모든 거 어떻게 보내. 대신에 내가 보내는데 보낼 수 있는 애들을 뽑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8년, 9년 차로 하고 나서 제일 9년 된 데가 어딨어요. 강남에. 그래서 제가
R&D를 계속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들었냐면 아까 있는 탐구보고서 주제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거의 6년을 했어요. 만들고 그 주제를 갖고 애들이 초이스해서 하거나 혹은 그 주제에 계획대로 선생님이랑 자유주제가 생기면 똑같이 만들어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수업하면 보고서를 수업하면 수업 보고서가 나오고 학교에다가 정리된 전문문서까지 정리를 하고 제가 오케이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진로 동기나 내지는 이런 건 다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생부 할 때 최종 정리 선생님이랑 끝나면 제가 그대로 글자 올라가는 건 내가 꼭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큰애가 이제 30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너무 힘들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건 나 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생각했냐면, 야, 이거는 내가, 제 별명이 원장들한테 제가 미래탐구 만들었어요. 제가 타임비어 부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 출신이 아니에요. 학종을 보냈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런 거 만든 거예요. 학종 시스템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컨설팅, 나 컨설턴트 붙잡고 5대5 나누는 거야. 나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대부분이야.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다 공개했어요. 저 블로그에 다 공개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라하려면 해봐. 별명이 강박관념인데 잘난 체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애들한테 많이 줄 수도 없으니까 저희 단가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럼 내가 돈 많이 받아 6년 동안 똑같다니까? 특목고고 자사고고 일반고고 조선일보가 만든 금액 그대로 왔어. 자, 그랬는데 그게 표준이 됐고 강남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어떤 게 되냐면 수능이 늘었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정시 선생님도 있어야 되겠다. 이거 뭐 수능 치료도 통과돼야 되고 숫자도 봐야 되고 통계도 봐야 되거든요. 이래서 내가 장문성 원장이니 뭐 이성희 원장이니 이렇게 통계들 내는 원장들도 그 통계라는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상담을 내가 항상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자, 이거 자체가 얘기가 돼야 되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건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돼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강연 진짜 많이 했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갖고 있냐면 이 종합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 종합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탐구 보고서를 이제 종합반이 어떻게 하냐면 6개월 동안에 6편에서 8편, 많게는 10편 정도를 1대1 수업으로 애들이랑 시간 짜갖고 선생님이랑 탐구보고서 개입해 초이스하거나 새로 만들어갖고 수업해요. 이 탐구보고서를 종합반 이렇게 만드니까 어떤 애들을 보면 애들이 타입이 여러 개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 아주 우수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도 되게 아까워하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지한테 주면 자기가 쓰고 기본적으로 뭐 첨삭이 아니면 첨삭만 해주세요도 있고 뭐 되게 다양했어.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아직 안 열었어요. 겨울방학부터 제가 이제 뭐를 하겠다고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냐면 조금지의 강박관념을 버리고 단가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단가반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직 안 했어요. 단가반을 종합반 6개월로 안 하고 탐구 보고서만 한다. 근데 이 종합반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랑도 이야기하고 정리되고 이게 뭐 버겁고 그럴 수도 있고 저도 힘드니까 제발 이거 안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A반은 뭐냐면 똑같은데 한 편, 3편, 5편, 6편, 10편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겨울방학부터 하려고 했는데 몇 명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 똑같이 다 제공하는데 이 탐구 보고서만 만들고 편수변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뭐냐면 그것도 필요 없어. 이거 다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주제랑 이거 주면 자기가 그거 보고 작성한 다음에 강사가 친성만 한다. 이렇게 단가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도 제가 종합반만 들어올 애들만 상담했어요. 일반 상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루션 상담이라는 거 하겠다. 그 다음에 학생만 정리하는 반도 제가 안 했습니다. 적혀는 있는데 안 했어요. 이것도 만들어줘. 그래서 단과라고 해서 지금 이제 대기도 많은데 제가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얘기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요. 어떠한 설명이다라고 나와 있고, 이게 저희 주제 라이브러리나 시스템 나와 있고, 자, 이게 어떤 걸로 쓰는 거냐. 기재형 보고서가 이 계획표를 갖고 수업을 하면 이렇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학교의 형태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솔루션 상담은 뭐냐.
이러한 도표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이런 걸 다 활용하겠죠. 아까 얘기한 것들. 그 다음에 학종 모의평가 시스템에서 비교과, 그 다음에 학업 영향 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내 위치가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완성됐다고 했죠. 기본적인 거 아까 자료들은 보셨고 그거를 고교 유형별로 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신에 대한 부분을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결과를 한 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자, 그런데 학생부를 상담할 때 대략 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립니다. 자, 마인드맵 엄마 꼭 여기 학원 안 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드리겠다.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감사하다고 제발 좀 밴드에다 써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역량이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4개를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대학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애가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는 거를 내가 한 학생부가 이거를 평가받아야 되니까 연결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여기서 학업 역량을 만약에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아니면 노란색이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해서 색깔을, 이거 연결되는 색깔을 학업 역량과 연결된 거는 파란색.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는 창체고 하나는 세특이에요. 그렇죠? 그럼 창체에서 했었던 부분들 우리가 자율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학년별로 적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엄마들도 그릴 수 있어요.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동아리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활동이 자율활동에서 드는 강연이나 무슨 활동을 했던 것들이 동아리에서 어떤 보고서를 쓰는 걸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아리에서 썼다가 그 부분을 더 심화해서 이 과목에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스토리를 연결해봐 이렇게. 없으면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됐는데 이것과 연결된 활동이 없네? 설계해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여서 양쪽의 부분들을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해보면 뭐가 나오냐? 우리 애들 활동을 쭉 읽어보면 우리 애는 금융과 경제에 특화되어 있구나. 키워드가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개런티한다. 과목은 수학이 과목 되게 강하고 융합적인 건 꼭 찾아 나와서 꼭 만들어라. 이거 목표다. 내가 핵심 키워드를 꼭 잡으세요. 근데 이걸 딱 그려보면 지금 현재까지의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 이걸 뽑은 다음에 아까 내신 환상표랑 그 다음에 모의 전형이랑 해가지고 학생부밖에 없잖아. 이제 할게. 학생부를 딱 평가해보면 모의 평가가 나오는 거야. 대학교 기준으로. 그걸 딱 잡지.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설계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설계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R&D 뭐 했다 그랬어요? 관련한 전공별 활동을 다 뽑아놨다 그랬지. 그걸 연결하는 거야. 이 활동에 대한 제시하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쓰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써도 되고 우리 단과반이나 이런 데 와서 단과반에서 그 과목별로 해가지고 그 보고서 쓰라는 거야. 선생님도 써줘요. 아니면 시간 없거나 내가 잘할 수 있어. 첨삭 받으라는 거야. 기세 같은 거 다 주겠다는 거야. 아까 개입해 보셨잖아요. 이제 그게 아닌 사람들은 혼자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랑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종합반 아주 적게 지금 이제 2학년 거의 마감됐고요. 이제 1학년은 저희가 예약 마감이 꼭 들어오는 게 대구 쪽에 있는 것 때가 꼭 6명씩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예비고일 아직 안 뽑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시학종 프리미엄상은 제거할 거고요. 적게 한다. 종합반으로 걸려. 그리고 가장 강한 게 솔루션 상담인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솔루션 상담이 아까 이 분석만 하는 것, 그 다음에 더해갖고 하는 것, 계획까지 그렇게 해서 이 솔루션 상담 B는 더해가서 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상담이다. 뭐 지원 상담은 아시고 그래서 처음입니다. 처음. 아직까지 시작 안 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옆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같은 얘기고 이게 이제 전체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걸 학원을 떠나가지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 김나연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자 얘기 드리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있었던 이 평가 기준과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부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소서 1번, 2번, 3번에 나타났던 부분들이 1번이 진로 동기와 대표적인 학업 역량, 활동 역량 이게 합쳐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따로였는데 자소서 1번, 2번이 합쳐졌었잖아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이 학업 역량, 활동 역량은 창치입니다. 그리고 발전 역량, 진로 동기랑 가장 대표적인 역량을 쓰라 그때 1번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레이어가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처음에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먼저 나를 분석하라. 그 다음 설계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담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게 딱 목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종합반이나 단과반이나 첨삭반에 들어가서 이걸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조도예요. 이렇게 돼 있는 학원 대한민국에 단 1도 없습니다. 우리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들을 했어요. 이게 9년 동안에 나왔던 저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상담 절차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블로그에 대한 밴드 배너나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화로 제가 하든 안 하든 제가 얘기해줘요. 꼭 시간 냅니다. 30분 이상. 안 오셔도 돼요. 제가 항상 해왔어요. 그 다음에 카톡 가이드.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이 되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상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내신 환산하고 모의 전형 평가하고 마인드 매핑 한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제로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꼭 이게 아니라도 절차는 꼭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까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그냥 계획이 어딨어? 우리 애가 파악이 돼야 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다른 애의 계획을 우리 애한테 붙이지 말고 우리 애 지금 현재 스텝파랑 세운 다음에 목표부터 세우지 말고 그 세우고 난 다음에 목표를 15개 대학 안으로 제한하고 학년이 지나가게 되면 6개 대학으로 또 좁히는 거예요. 2학년쯤 되면 6개 대학 정도로 좁혀 6개 대학 이내로 좁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아직 2학년 올라갈 때는 아직까지 괜찮아. 그런데 겨울방학이 지나면 무조건 2학년이고요. 지금 1학년들은 아직 무학년이고 2학년은 아직까지 1학년이야. 왜냐하면은 학생부가 2월 28일 나가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톡을 보면 제가 맨날 잔소리해요. 야, 니네들 있지? 지금 내가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니네 새끼들 지금 11월 달이잖아. 그러면 12월 달에 12일, 13일 날 다 기말고사 보는데 그 전에 끝나면 대부분의 거의 90%의 학교가 선생님들이 갑자기 야 내일까지 보고서 발표해. 하거나 이거 써갖고 와.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겨울방학 때 아직 성적이 우수하면 일단 써내면 수정할 기회를 주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그런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다. 지네 맘대로야. 뭐 자기들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그런데 2월 28일까지는 이제 2월 달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봄방학 들어가야 돼. 선생님이 다음 학년 선생님으로 바뀌잖아. 근데 이미 학교 내에서 바뀌어 있어. 그래서 나이스에 들어갈 때 나이스에서 수정하려면 6월 28일까지 봉사 점수 빠졌어. 임원인데 누락됐어.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날 때에는 방학 동안에 1월달 안에 다 끝내야 돼.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게 끝나야 그 학년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학생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있었던 문서 부족한 부분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책을 안 읽었으면 부랴부랴 읽어야 되겠지. 내면 써줘. 책은 마지막까지도 써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오케이? 봉사활동, 지금 이제 봉사활동 다 죽여놨지만 봉사활동도 마지막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어. 학생부 기절 요령에. 주목할 거는 진로와 자율이야. 왜? 담임이 써주거든. 햄특이라. 햄특이 추천사의 역할을 한다. 추천서 없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햄특 없어요. 왜냐면 선생이 햄특 잘 써주를 못 써줄 것 때문에 학교 여기 써라는 여기 써, 여기 쓰지 마.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때 햄특이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햄특은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 원래는 행동 특성. 애가 되게 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친구들한테 존경받고 이런 걸 쓰라고 해놨으나 선생이 바라본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특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면 무조건 창체와 행특에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주면 어차피 종합적에서는 뭐 창체 점수 따로 매기고 세특 점수 따로 매기지 않는다. 오케이? 아까 그 역량별로 매긴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이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있는데
그런 거 하잖아요. 종합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골밀도 검사하고 혈액 검사 받아갖고 오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MRI 찍어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결과 갖고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냥 모셔갖고 하는 건 바보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학생부랑 정리랑 다 받아보고 테스트 받아보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갖고 해야 되고 불필요한 상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막연하게 와가지고 뭐 어떤지 그냥 들어보러 왔어요. 혹은 그냥 엄마들 보세요. 지금 이제 상담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많은 게 뭐냐, 우리 애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알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뭐 알면 뭐 마음 편하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담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한 걸 만들고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아무 데서도 이런 상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드리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엄마들 그냥 집중 하나도 안 했고 한 번도 주무시는 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되게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어머님들한테 아까 그 자료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와 있는 자료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줄까? 상위권, 중위권 것만 한번 볼까? 자, 상위권과 중위권들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한 점수나 리스트들을 다 따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르면은 더 이제 범위는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려볼까? 이게 상위권 인문. 뭐 이건 상위권이야. 상위권 인문, 자연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하나만 보면 자료들은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엄마가 먼저 보고요. 애부터 먼저 보여주지 마세요. 그럼 이제 애들은 또 이게 또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뭐 공부를 안 하게 되거나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핑계가. 그러니까 됐어요. 딱 지우시고. 그래서 이 자료들은 통계 같은 자료들은 저희가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세특에 대한 어떤 뭐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서 세특을 또 어디 가서 베끼는 게 아니고요. 아, 세특의 구조에서 동기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과정에서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구나. 아, 책은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써야 되는구나. 와,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생님도 이렇게 써줘! 안 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 내가 이거 할 때 책을 읽어야 이렇게 쓰지. 아, 비교해서 읽으라고 그랬어, 원장님이. 그럼 책을 이거 하나 읽었으면 반대되는 책을 읽거나 확장되는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 자율활동 오늘부터 보세요. 아, 요거가 연결되고 이게 동기가 되면 멋지게 나오는 그 다음에 했더니 뭐지? 동아리에서는 할 수 있겠구나. 세특은 아니더라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애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해갖고 왔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들 하셨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뭐 받아볼까? 질문할 자신이 없어졌지? 제가 앞에 있는 질문께 제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요, 엄마도 유치원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네네,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냥 대학별로 그 인재상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반영, 특성들이 반영이 돼요. 절대 그러니까 대학별 인재상은 잊어버리라니까. 대학별 인재상 없어. 그러니까 대학별의 인재상은 그냥 평가 요소의 배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립대 같은 경우는 네, 시립대는 다르죠. 그러니까 시립대는 3학년 때 보면 돼. 자소서 쓸 때 보면 되는데 자소서 안 쓰잖아. 시립대는 학과별 인재상까지 있는 거야. 시립대는 그걸 꼭 학과별 인재상을 써줬어야 돼. 없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인재상과 관련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면 되지. 그게 네 가지 요소 중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평가기를 기준으로. 평가 요소. 네. 평가 요소에서 배점 기준으로.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강대학교를 가는데 전공적 학점 딥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쵸? 서강대가 목표라는. 한 가지 건대 같은 경우에 이제 왜 교과 엄마 태릉 쪽에서 와가지고 그냥 똥 뽑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 여기 내가 농담이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성프로 그 정성서가 들어가잖아요. 건대에서 교과가. 그럼 올해 2개월이 교과하고 종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을 거라고 보세요? 어디가 어느 학교가? 건대. 건국대? 아, 모르지. 그건 학과마다 다르고 다른 거지. 아까 표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쟁률이 어떻게 돼? 그 학과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그 비교되는 학과들의 부분들은 어떻게 변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달해서 간다고. 그거는 3학년 때 물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그 결과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한테 얘기할 때 저기 가려면 얼마 정도의 내신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부분 갖고 그런 거 뭐하러 물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무뚝뚝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면 학교는 달라져요. 내신은 좋을수록 좋은 데 가고 선택지 넓어지는 거예요. 1, 2학년 때는. 뭐 무슨 여기 가면 거기까지만 할 거야? 그럼 거기까지 목표 잡으면 그보다 떨어져.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아까 2학년처럼 되면 그때는 거의 결정이 됐지. 왜냐면 3학년 때 내신이 안 변하거든.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이 거의 없잖아. 특목고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일반 선택 과목이 많아야 3과목이다? 그치? 옛날에는 엄청 강했지. 물토, 화토, 생토, 이과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다 들어있었잖아. 가장 중요한 심화 과목들이. 근데 그게 다 선택 과목이 돼버렸잖아. 우리가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3학년에 한 학기 성적만 40%가 들어갔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 그래서 대부분 333 이렇게 보지만 그것도 아니지. 3학년 때는 해봤자 옛날에 모든 아까 이따가 내가 안 해버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3학년 때 다 들어갈 때도 3학년 때 모든 1등급을 받아도 0.6밖에 안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3학년 때 내신을 변화한다는 것은 거의 큰 의미가 없어. 물론 저러다가 뿡 떨어지면 미치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대학이 볼 때 뻔한 거야. 올라가고 있는 애를 뽑는 거지, 최종적인 아까 성적으로. 고대 의대 교수의 교수하고 생기고 보니까 미적이 점수가 떨어졌던데 그런 경우. 그런데 그건 미적이 떨어졌다고 야 내 미적 떨어졌으니까 떨어뜨려야지 그건 아니지. 전반적으로 보는데 되도록이면 안 떨어지면 좋겠다지. 그런데 걔네가 미적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 많이 떨어졌던데. 아유 그걸 알았어. 이거 영향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아니야. 불리해지는 거지. 불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성적이 안 떨어져야 되고 전공과 관련한 부분의 성적은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 비중이 더 높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미적은 무조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미적이라는 게 함수가 쓰이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기하 같은 경우는 공대에서 쓰이지만 미적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미적은 수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그냥 표준점수 높잖아요. 내가 오늘 뭐 여기까지 다 안 했는데. 그치? 원매와 그 다음에 미분, 적분, 기하 같은 경우들이 표점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면 가는데 그거는 상위권의 얘기다. 하위권이 무조건 미적에도 높다니까 웃기고 있네. 그건 다 중위권 이하는 필요 없는 얘기야. 상위권에서는 조금이라도 표준점수의 합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지만 중하위권에서는 전혀 그냥 점수 많이 받는 과목 가면 되는 거야. 미적하고 빵점 받을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다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식일 테니까 얼마나 따로 얘기하고